저희가 지난 시간에 열띤 토론을 하다가 결국 못 올린 주제가 있었어요. 자체 검열을 하느라. 어떤 주제였습니까? 조용한 은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은퇴가 조용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 사회적인 신드롬이에요. 이제 직장에서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인간관계를 만을 맺고 은퇴한 것처럼 조용히 지낸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학교, 교직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 10월 6일 뉴스 기사에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임용 후 1년 만에 사직한 교사가 5년간 1133명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그러니까 아마 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서 사직하신 분이 이 정도지만 실제로는 많은 선생님들이 사직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럼 제가 이 문제를 조금 한번 심층적으로 파고들어 봅시다. 우리 MZ세대 선생님들이 꿈꾸던 교사의 모습, 그리고 그분들은 왜 교사가 되려고 하셨을까요? 누구나 교사가 되기 전에는 수업, 그리고 가르치는 게 아마 교사의 주된 업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 와보면 수업 이상으로 또 어떨 때는 행정 업무가 좀 과중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가르치는 것에서 보람을 얻기도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이 논란이 됐지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교권 추락이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생활 지도를 하고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또 이렇게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몇 상황의 특수한 상황들뿐만 아니라 교직사회 전반에 갖고 있는 교사들이 겪는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대는 굉장히 폭넓고 깊어요. 그렇지만 교사에게 부여되는 어떤 자율성, 그리고 어떤 스승에 대한 존경 혹은 존중은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이런 부분들 체감하시나요? 이제 선생님들하고 요즘에 최근에 얘기하면 할수록 교사로서의 자존감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런 반면에 어떤 외재적인 동기부여도 사실은 되기가 힘들어요. 우리 한번 급여 수준, 경제적인 부분을 한번 조금 얘기해 볼까요? 교사 같은 경우는 신규 교사의 그런 이런 월급이 워낙 적다라고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상당히 지금 처우가 부족한 게 또 사실이고요. 그리고 뭐 또 요즘 연금 관련돼서도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무원 연금과 통합이 된 상황이고 향후에는 또 국민연금으로 개편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사로서의 안정성을 논하는 것도 사실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교직사회가 갖고 있는 메리트들이 이제 어떤 스스로 교직에 대해서 보람을 얻지 않는 한 사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교직에 책임감을 갖고 헌신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교사들이 결국은 교직사회에서 스스로 만족감을 얻고 그리고 스스로 교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열정을 가져야 될 텐데 그것들을 또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우리 대현 선생님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교사의 삶이 상당히 좀 소진이 된다.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끊임없이 아이들도 바뀌고 학년도 바뀌고 업무도 바뀌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대학 교수님들 보면은 학습 연구 연재를 모든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갖잖아요. 근데 교사들은 소수의 분들만 이런 학습 연구 연재를 갖는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진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민감한 얘기를 할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직 문화가 경직되어 있다는 거죠. 교직 사회는 굉장히 수평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수직적이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교직은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이 보장받는 것 같지만 굉장히 폐쇄적이고 제한적이에요. 이 부분 조금 쉽게 풀어주실래요? 그 교실 칸막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 혼자 그걸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협업하고 소통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 저희가 중등 같은 경우는 과목이 있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급이 있어요. 그 학급 단위, 학년 단위로 교사들은 각각 자기 교실에서 우리 학생들과 이제 상호작용하고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교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예요. 아무리 맑은 물을 어항에 넣고 수초로 심고 금붕어를 넣어도 거기에 있는 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그 물은 결국은 썩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직사회를 경직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민감한 얘기를 다루기보다는 어느 부분은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동감을 하시나요?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학급에 어려운 학생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1년 내내 정말 어떻게 해서 보내긴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좀 힘들었고 좀 도움이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들은 많죠.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굉장히 정신없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진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그 순간에 이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소수이겠지만 타성해졌는 것들이 가는 쉬운 길, 편한 길을 택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매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견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그런 허리 그리고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부장교사로서 막중한 책임을 갖고 계셔요. 그러면서 혼자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많은 학년 선생님들 혹은 개원 선생님들과 일을 해야 되지만 소통의 어려움 혹은 업무라는 건 점점 이렇게 뭐 업무가 정상화하고 뭐 줄으라고 하지만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주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은퇴 현상을 본다라면 이제 각급 학교들이 이제 부장 스님들을 보시기가 힘들어요. 다들 부장을 안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조용한 은퇴 현상하고 연결될 것 같은데 조금 이 현상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부장 교사를 하게 되면 뭐 약간의 정말 뭐 10만 원인가요? 20만 원 수당이 있긴 하지만 그 업무의 강도나 양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부장교사일 때와 아닐 때와 그 책임감.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부분을 차지하고도 과거에는 부장 선생님들을 이제 맡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학교라는 곳에서 공동체성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도 파편화되고 개인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이 되는 거죠. 저희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견교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갖고 있는 어떤 기대되는 역할, 아까 우리 신규 선생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교사와 교사가 교류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선후배 간의 어떤 그런 소통과 교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으쌰으쌰하는 그런 이제 열정과 즐거움들이 있었거든요. 그 으쌰으쌰 한다라는 말, 우리 교직사에서 많이 했던 말들이잖아요.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누가 힘든 일이 있으면 다 같이 발벗고 나서고 또 물어보고 이런 거가 조금 서로가 부담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신규 교사 때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 당시 원로 선생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학급 운영이나 학부모 상담 이런 거 어려움을 좀 해결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려운 일이 뭔데요? 뭐 작게는 이제 학생의 생활 지도부터 크게는 교사로서 진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교사로서 나아가면 좋겠냐. 그러면 원로 선생님들이 참 많은 경험 속에서 나온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의 교육 행사나 교육 활동들, 교육과정상의 어떤 이벤트들이 있어요. 뭐 체육대회가 있을 수도 있고, 학예가 있을 수도 있고, 현장 체험 학습이 있을 때, 이랬을 때 선후배 간에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눠지고, 그리고 중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신교 선생님들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우리 신교 선생님들은 중견 교사 선생님들한테 어떤 노하우나 어떤 전문성을 배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소통의 기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외로움이 싹 튼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는 최근에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 같은 걸로 이제 교사들의 어떤 이제 함께하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이제 이게 매 1년 단위로 생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인원 제한도 있고 또 이제 거기에 처음에 끼지 못하면 다시 들어가기가 또 쉽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이제 어떤 자연스러운 멘토-멘티 관계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멘토-멘토가 뭐야? 그 사실은 멘토 멘티라고 했지만 서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좀 색다른 시각도 배울 수 있고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젊은 선생님들은 또 경력 있는 교사와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 그런 좀 현명한 대처 방법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조직 문화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경직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연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신규 MZ 세대 어땠을 때 자기 효능감을 높이가나요? 높아지나요? 이 표현이 좀 자신이 낸 의견이 반영이 그렇죠. 되고 내가 거기에 단순히 이제 그냥 수동적인으로 그런 대상이 아니라 주도적인 대상이 될 때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되게 성취감을 얻을 것 같아요. 그 학교라는 공간이 우리 학생들을 이제 민주시민, 미래시민으로 양성한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의사소통이 부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MZ세대 선생님들이 어떤 순간에 보람을 느낄까라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그게 채택이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격려나 지원들이 이루어질 때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 대선 선생님도 나름의 솔루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조용한 은퇴라는 현상이 나타난 게 사회는 바뀌지 않고 소극적인 저항으로 이 조용한 은퇴가 나타났다고 해요. 근데 학교에도 아마 많은 이제 구성원들, MZ 세대 특히 뭔가 자신의 뭔가 여러 가지 가슴에 품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을 것 같고 주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표출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게 좀 더 잘 반영이 될 수 있다면 좀 더 이런 조용한 은퇴 뭐 사회 전반의 현상이긴 하지만 교직에서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사소통이 활발해져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제 끝으로 이제 세 번째로 허용적인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식당에 갔는데 어떤 젊은 대학생인들 알았더니 직장인이더라고요. 근데 직장인들이 옷이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옷이 자유롭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학교하고 완전히 매치시킬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그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사들을 한번 보러보면 교사들은 항상 지정된 교실에서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수업을 한다란 말이에요. 이 부분 우리가 창의적인 조직 문화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도 바뀌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대선 쌤이 이제 상상하시는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의 모습 어떤 모습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뭐 수업의 모습도 있지만 저는 그 회의 문화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최적화된 모범 답안이 아닐 수 있지만 그냥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해보고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우선은 풍성하게 한번 해보고 나서 거기서 조정하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의미 있는 교직원 협의회 그것이 이제 아까 소통의 연장선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는 이거예요. 교사들이 갖고 있는 현대적 의미의 교권은 무엇인가? 그건 자율성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리고 요즘에 어떤 교직에 입직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학력이나 이런 열정도 굉장히 굉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강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분들을 전문가로서 존중하는 방법은 자율성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자율성을 드렸을 때 어떤 수업들을 할 수 있을까? 우선은 요즘 선생님들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그래서 뭐 학생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IT에도 되게 능하셔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UCC라든가 뭐 원격 수업이라든가 다양한 걸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의 접근 방식을 교육청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고 봐요. 그게 뭐냐면
교육청에서는 교사 교육과정을 얘기하고 있고 어떤 학급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형식으로 갖고 왔을 땐 교사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그러면 무엇이냐? 교사한테 실질적인 자율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대선생님 말씀하셨지만 학급 교육활동을 위해서 지원금 얼마라고 그러셨죠? 학급 재량비가 올해 한 30만 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혜성쌤 말씀에 아주 크게 공감하는 게 그 필수 그 시간이 있어요. 뭐 학교폭력 예방 수업 몇 시간, 성폭력 무슨 시간 몇 시간, 자살 예방 교육 뭐 1년에 6시간 이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범교과 학습 주제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교사의 자율성을 좀 떨어뜨린다. 저는 이제 그런 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거죠. 가이드가 되고 안내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지침으로 돼서 강제가 됐을 때 이제 문제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창의적인 수업의 모습들은 이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수업이 가장 의미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복잡한 수업 지도안이나 아주 세밀한 어떤 그런 짜여진 커리큘럼이 있는 것보단 교사와 학생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수업 환경을 마련해 주자는 거예요. 교실 속에서 어떤 가변형 책상이라든지 교사들과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마련돼야 되고 그리고 교사의 수업에 있어서 교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교사들마다의 그 빛깔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 일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기 장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어떤 감시나 평가를 위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제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편리하게 활용하자는 수업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보는 그래서 거죠. 아마 혜성쌤이 이제 교육과정 대강하라든가 그다음에 교사의 뭐 요즘 개정교육과정에서 뭐 말하는 뭐 자율시간이라든가 학습자 주도성이라든가 교사 교육과정 강조하시는 거를 아마 그런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거 실천해 주십시오. 제가 뭐 큰 힘은 없지만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안에서는 선생님들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고 교사가 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은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까 공통적인 그런 현상이라는 말씀에서 의견 부분 타당해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수준되어 있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다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현장은 역동성을 갖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교사와 학생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교육 풍토가 조성되겠다. 그래서 우리 대현 선생님이랑 이제 두서없이 얘기는 했지만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선생님들 간의 관계가 돈독해져야겠다. 멘토 멘티. 두 번째는 어떤 경직된 조직 문화를 풀 수 있는 의사소통을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교사들을 전문가로서 인식하고 존중하고 자율성을 좀 부여해 줘야겠다. 이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혜성 쌤이 너무 잘 정리해 줬고요.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류 기업들이 처음에는 고객 만족을 주장하다가 이게 지속되지 않아서 나중엔 직원 만족을 최우선의 가치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학교에 있어서 가장 교육 활동이 잘 되기 위해선 선생님들의 그런 교육하는 게 잘 보장도 되고 또 그 반영도 되고 선생님들이 좀 주도성이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